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3쪽부터 65쪽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될 1차 부등식 활용에 관한 내용을 조금 제가 활용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뭐 1차 부등식의 활용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정리를 좀 해놓고 부등식 활용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뭐 교과서 문제는 뭐 여기 굉장히 쉽습니다. 뭐 금방 끝날 거예요. 한번 봅시다. 63쪽이에요. 여기 63쪽에 자, 다음 중에서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1차 부등식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차 부등식 되려면 1차 부등식은 1차식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좌변이 1차식이고 오른쪽이 0이었을 때 이 1차식하고 0 사이에 부등호가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부등호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네 개 다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은 맞고, 자, 1차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번 넘기면은 6 넘기면 5x-8이니까 어쨌든 이거 1차 부등식 맞죠. 근데 2번은 안 돼요. 2번은 봐봐. 3x가 이게 없어지잖아. 이항시켜버리면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넘기면은 이것도 되죠. 근데 여기는 1차식이 아니고 이게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에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어쨌든 1차가 아니니까 정답은 1번하고 3번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63쪽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64쪽. 64쪽에, 한번 볼게요. 64쪽에.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이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수직선 위를 표현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부등식이 여러 개의 부등식이 나온다든지 좀 복잡한 문제, 연립부등식.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연립부등식이나 이런 거 풀 때 부등식이 하나가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때는 그 모든 부등식을 만족하는 공통의 해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1차 부등식 간단하게 식 하나만 이용해서 부등식 풀 때는 아직 수직선 해 나타내는 게 크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참고를 하고, 자, 그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그래서 1번 풀면 어떻게 돼? 1번 5x-3이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3 이항시키면 5x는 -3 이항시키면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게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5로 나눠주면 x는 1보다 크다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니까 지금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 동그라미만 해줍니다. 등호 있으면 동그라미 점을 색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니까 1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1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를 색칠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 2번도 풀어주면 어떻게 돼? 2번이. 자, x-1이 3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자, x는 좌변,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에서 3x 빼고 7이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1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지. 지금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게 마이너스 4죠. 자, 음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왼쪽을 얘기하겠죠. 왼쪽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다도 있으니까 같으면 여기 4의 동그라미 안에 색칠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수직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죠. 그래서 뭐 1번 풀면 어떻게 돼? 1번 풀면은 1번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1번 1-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계산하면은 1-x 그냥 그대로 두고, 오른쪽은 좀 가로를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로 풀면 마이너스 2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자, 좌변으로 x 이항시키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넘으면 플러스 2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 여기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계산하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등호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되고 여기 색칠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에, 오른쪽 문제 2번.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의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산 먼저 해줍시다. 이거 4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고, 자, 오른쪽도 분배하면은 2x 플러스 4죠.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2하고 4를 약분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2 약분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2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뭐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고, 여기는 4고 마이너스 8 넘으면 플러스 8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6x가 12보다 크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x는 부등호만 바뀌면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1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왼쪽. 자, 같다는 없죠. 색칠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64쪽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65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65쪽에 이제 그 4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에 문제가 총 지금 4문제 있죠. 1, 2, 3, 4번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자, 0.5x 마이너스 1.3은 0.2x 플러스 0.8보다 작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문자 개수라든지 상수항들이 소수점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분수로 나올 때는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우리가 정수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은 10이나 100이나 1000, 10의 거듭제곱으로 곱해서 자연수나 정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처럼 분수로 돼 있는 건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어쨌든 자연수나 정수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계산할 때.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0.5x 마이너스 1.3은 0.2x 플러스 0.8보다 작다. 양변에다 뭐 곱해야 돼? 양변에 10을 곱해야죠. 10을. 양변에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10 다 곱하면은 5x 마이너스 13, 2x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이제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5x 마이너스 2x, 그 다음 8이고, 마이너스 13, 오른쪽 이항시키면 플러스 13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3x고, 자, 오른쪽은 8 더하기 1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1이죠. 자, 따라서 x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부등호면 변화 없이 7 되겠죠. 그래서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2번도 소수점으로 돼 있죠, 소수점. 소수점 돼 있으니까 여기는 0.18, 0.04, 0.06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요, 100을. 그래서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 18 마이너스 4x 하고 그냥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18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가 6 마이너스 18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얼마가 12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는 어떻게 돼? 부등호방이 바뀌면서 3이 되겠죠.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도 있죠. 같다고 지금 등호를 빠뜨렸네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자, 3번에 4분의 3x 플러스 1이 3분의 2x 플러스 6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분수가 나오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3, 4 그 다음에 6이죠. 4, 3, 6이니까 4, 3, 6의 최소 공배수 10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12를 곱할 거야. 여기도 12, 여기 전체에도 12 곱할 거야. 이 전체에 12 곱하면은 12가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예, 분배가 되겠죠. 이게 12 곱하면은 4분의 3 곱하기 12는 4하고 12 약분되니까 3이니까 9x죠, 9x. 그 다음에 여기 12 분배되니까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12 분배되면은 3하고 12하고 약분 4죠. 4 곱하기 2니까 8x. 그 다음에 여기 6하고 12 약분하면 2니까 2 곱하기 5니까 10이죠. 이렇게 되겠네. 9x 플러스 12는 8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8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9x 마이너스 8x고, 여기 있는 플러스 10이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여기 바로 밑에 풀어볼게요. 바로 여기 문제 나오니까. 얘는 보니까 5하고 2가 분수로 돼 있죠.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0이죠, 10. 여기에도 10을 곱해주고, 여기 전체에도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10 곱하면은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럼 여기 5분의 2 마이너스 3x랑 10 곱하면 약분하면 2잖아, 2. 근데 2가 여기랑 여기 분배되겠죠. 여기 2인데 2가 여기랑 여기 분배되니까 2하고 2 곱하면 4죠, 4.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x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여기에 10을 새로 곱해줘야 되는 거야.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계산할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0 있는데 2분의 1이랑 10이 약분되죠. 그거 5인 거야, 5. 그러니까 5만 분배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만 분배하면 돼. 마이너스 5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분배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5x고, 마이너스 5 분배하면 마이너스 5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6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5x 넘으면 플러스 5x죠. 그 다음에 4에서 10 빼면은 마이너스 6인데, 이거 이항시키면 플러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하고, 요거 계산하면 1이죠.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일단 65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바로 우리 1차 부등식의 활용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합시다. 추가적으로.
자, 이제 우리 1차 부등식 활용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1차 부등식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뭐 1차 부등식 문제 푸는 순서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1차 부등식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먼저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 배웠을 때랑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수문제, 수랑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줄 때 앞전에도 이제 방정식 하면서 배웠겠지만 연속하는 새, 예를 들면 뭐 정수가 있다. 그 정수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정수 보편적으로 연속하는 새 정수 어떻게 미지수를 두죠? 우리가 어떻게 두죠? 3개의 정수면 숫자가 3개 있으면 중간에 있는 걸 x, 하나 왼쪽에 있는 걸 x-1 하나 더 큰 거 x 플러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든지 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에 제일 작은 걸 x, 그 다음 걸 x 플러스 1, 그 다음 걸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 두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거나 대칭되게 이렇게 왼쪽으로 대칭되게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새 홀수도 있겠죠. 홀수나 짝수 있겠죠. 짝수끼리 홀수끼리는 숫자가 좀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속하는 새 홀수면 중간에 있는 수를 x라고 두면 한 칸 더 적은 걸 x-2, 한 칸 더 많은 거 x 플러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거나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대로 그냥 제일 작은 걸 x, 그 다음을 x 플러스 2, 그 다음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뭐 자연수 관련해 가지고 자연수 표현해 가는 거야.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자연수 표현해 가는 건데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25 있죠. 예를 들면 숫자가 있어. 자, 325가 있어. 325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100에다가 3 곱하고 10에다가 2 곱하고 그다음에 뭐 5에다가 1 곱했죠. 그냥 5라고 합시다. 그냥. 1에다가 5 곱하는 이렇게 돼.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 그래서 연속하는이 아니고 자연수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 자연수가 x, y, z다. x, y, z가 순서대로 나오는 숫자다. 그럼 어떻게 얘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100의 자리는 x니까 100 곱하기 x죠. 그다음에 10의 자리는 y니까 10y. z는 1의 자리니까 z.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 표현을 x, y, z가 이렇게 된다면 숫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워낙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먼저 이제 공식부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공식 정리하면은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거라고 쓰고 여기를 속이라고 쓰고 여기를 시라고 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이 붙어있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은 속력하고 거리 중에 속력이 밑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까먹을 일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앞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간 또는 거리, 요거 거리의 기준 단위를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봐야 돼요. 단위를 주의를 해가지고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시간인지 분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2번은 거속식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등산하는 문제. 등산은 어떻게? 등산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간다든지 또 내려갔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구간을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나중에 급해가지고 뛰어갔다 뭐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 이게 특징이 뭐예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걷는 속도가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올라갈 때도 경사가 지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 내려갈 때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올라갈 때 내려갈 때랑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속력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하나 하는데 총 뭐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시간이랑 내려갈 때 시간을 더하기 해가지고 1시간 되게 뭐 1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산 다음에 또 우리 뭐 또 자주 접하는 게, 원형 트랙이에요, 원형 트랙. 자, 원형 트랙 문제인데, 원형 트랙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거야. 달리기를 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요 옆에 B.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출발을 했어. 근데, A보다는 B가 속력이 빠릅니다. 둘이 속력이 같지 않아요. A랑 B 중에 B가 더 빨라. 그럼 예를 들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어떤 원리로 풀어야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A가 여기까지 갈 때 B는 많이 가지.
그래서 A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한 반 바퀴 정도 돌면 B는 벌써 이만큼 돌아가지고 한 바퀴 더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은 A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B가 그 사이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바퀴에서 이 A를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B는 여기 B입니다. B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A한테까지 갔으니까 둘이 정확하게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바퀴 차이 나죠. 지금 현재 얘는 속도 A하고 B가 속도가 빨라서 A가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B는 이미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A, B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식을 세워야 돼?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거리에 관한 식.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A하고 B 중에 B가 더 빠르니까 B가 이동한 거리 있죠. 그래서 같은 원형 트랙을 할 때 이 원형 트랙 문제에서 같은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돌 때가 있어요. 다른 방향. 자,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돼?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A하고 B 중에 예를 들면 A 속력이랑 B 속력이 있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 할까요? B가 더 빠르다고 합시다. B가 속력이 더 빨라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A하고 B 중에 B가 속력이 빠르니까 B가 더 많이 돌았겠죠. 근데 정확하게 처음 만날 때는 뭐야? B가 한 바퀴 더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B의 이동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A의 이동 거리 그걸 빼면은 정확하게 원형 트랙 원둘레가 나오는 거야. 트랙 원둘레 이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다른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이렇게 돌고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여기 A고 여기 B예요. B는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 그럼 결국에는 뭐 속도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어떻게 돼? 반대로 돌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서로 한번 만나겠죠. 만나게 될 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얘는 푸는 거야. 결국은 뭐야? 느리게 가는 B의 이동거리랑 빠르게 가는 A의 이동거리가 정확하게 처음 만나는 순간까지 이동거리를 재보면 이 정확하게 원둘레랑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A하고 B 중에 A 이동거리랑 B 이동거리. 예를 들면, B의 이동거리. 자, B의 이동거리 더하기 A의 이동거리 하면은 원둘레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해보고 나니까 원형 트랙 문제는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면 빼고 이동거리를 다른 방향이면 덧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길이가 원둘레랑 같다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거석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좀 나오는 게 이제 원가나 정가에 관한 문제.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 이런 거죠. 정가가 뭐냐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값, 그거를 원가라고 하고, 그 원가에 대해서 이익금을 붙여서 나오는 가격이 뭐다? 정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정가라는 건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가격이 원재료의 가격이 있겠죠. 그 원가에다가 이익금을 붙인 가격. 이익금을 붙였을 때 나오는 가격을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가가 원가보다는 더 많겠죠. 이익금 붙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매 가격이 있어요. 또 판매 가격. 자, 판매 가격은 이런 거예요. 물건을 판매할 때 뭐 정가가 있겠지만 판매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우리가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물건이 정가가 나와 있는데 1,000원에 정가를 정했는데도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거나 한다면 우리가 가격을 좀 더 올려서 판매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물건이 1,000원에 가격이 정해졌지만, 정가가 정해졌지만 그 물건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할인을 해서 어쨌든 판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할인이나 이익금을 좀 더 붙였을 때 나오는 가격을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가격을 덧붙인다기보다는 할인했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 가격은 뭐냐면 정가가 있어, 정가. 정가에다가 할인된 금액. 할인할 금액을 빼면은 판매 가격이 또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가나 판매가를 어떤 미지수로 뒀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원가. 예를 들면 원가. 자,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원가, 정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거 이제 바꾸는 것만 할 거니까. 자, 원가가 X1인 어떤 물건이 있어요. 자, 근데 원가 X1에 내가 이익금을 붙였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이익금을 붙였어요. 이익금을 붙였을 때 이익금
붙인 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원가에다가 이익금 붙였을 때 정가를 물어본 거야. 정가. 이 정가를 미지수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X랑 A가 들어가 있는 미지수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가는 원래 원가가 X1이라고 했지. X1에다가 이익금을 붙여야 되는 건데, 이익금은 이 X1의 A%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A%면 100분의 A죠. 100분의 A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X에다가 100분의 A를 곱한 이 이익금을 원가에다가 덧셈을 한 게 이게 뭐가 돼? 이게 정가가 되는 거야. 이거를 식으로 다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X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A죠. 100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1 하는 원가 X1 하는 물건에 A% 이익을 붙이면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0원 하는 물건이 있어. 50원 하는 물건을 10% 이익금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5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1이죠. 1.1. 만약에 20% 붙이면 1 플러스 100분의 20 되겠죠. 만약에 이게 100원이다. 100원이면 여기 이 50 대신에 100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자, 500원 하는 물건에 11% 이익금을 붙인 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이 얼마예요? 11%니까 11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가. 이번에는 이제 가격을 할인을 해볼까요? 자, 정가가 X1인 물건인데, X1에, A% 할인을 했어. A%에서 할인했을 때, 판매 가격. 할인했을 때 판매 가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원래 정가가 X1이야. 근데 이번에 할인을 해야 돼. A% 할인. X1에 A%면 X 곱하기 100분인데 이걸 할인하는 거니까 이 덧셈이 아니고 이제 뺄셈이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식을 또 간단하게 X로 묶어서 표현하면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이 얼마가 돼요? A가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익금 붙일 때랑 할인했을 때랑 그 덧셈하고 뺄셈이 반대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700원 하는 정가인 물건을, 예를 들면 13% 할인했다고 합시다. 700원짜리를 13% 할인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7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이 얼마예요? 13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3이니까 100분의, 87이 되겠죠. 100분의 87. 87%만 가격을 받는다라는 거야. 반대로 13% 할인했으니까는 100분의 13만큼 할인하니까 1에서 100분의 13 빼죠. 여기 있는 1이 사실은 100분의 100을 얘기합니다. 100%니까 100% 100분의 100에서 13% 100분의 13을 빼서 곱하기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실제로 이제 원가 정가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하는데 이거 없이 이것만 설명을 하면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이제 중1 때 우리 봤었죠?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농도 문제인데, 우리 소금물 농도 문제는 사실은 부등식 단원에서는 잘은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연립 방정식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농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방정식 활용 문제의 또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농도 문제. 자, 농도 문제인데,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 우리 첫 번째, 소금물 농도 문제에서 공식이 농도는 소금물 양분의 소금량, 소금량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이제 농도를 계산하면 되고, 소금량은 어떻게 돼요? 소금량은 어떻게 돼요? 소금량은 소금물량 양변을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00도 이쪽으로 보내주지. 그러니까 100분의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식 중에 똑같은 식인데 이제 변형만 한 거잖아. 근데 둘 중에 요게 더 많이 쓰입니다. 소금량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 그냥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을 하면은 소금의 양이 나와요. 왜냐면 이 소금의 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금의 양이.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끓이거나 기존의 소금물에 그냥 물을 더 넣었을 때 다른 건 다 변화되는데 결정적으로 뭐다? 소금의 양은 항상 동일하다. 같다. 항상 변화가 없다. 항상 이 기억에 소금의 양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변화 없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소금물. 소금물 양이랑 농도랑 그 다음에 소금량.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구분을 지어볼게요.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구분 지어볼게요. 자, 먼저 물을 끓일 때
끓인다. 그 다음에 물을 채운다. 물 넣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 가열해가지고 끓이면은 뭐만 날아가겠어요? 물만 날아가죠. 수증기로 이제 물만 날아가니까 얘는 소금물 양은 일단 소금물 양이 줄겠죠. 줄기는 줄겠죠. 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끓이면은 농도는 어떻게 돼? 농도는 진해지잖아. 더 짜지죠. 그러니까 농도는 올라갈 거야. 하지만 소금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소금 양은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왜냐면은 끓이더라도 물만 날아가지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반대로 물 넣으면 어떻게 돼? 물 넣어버리면 기존의 소금물에 물을 넣어버리면 이제 소금물 양은 늘어나겠죠. 근데 농도는 옅어지게, 농도는 낮아질 거야. 원래는 짰는데 물 넣어버리면 덜 짜잖아. 그러니까 그지? 근데 소금 양은 변화 없죠. 물을 끓이든지 물을 넣든지 소금 양은 계속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금물 농도 문제에서 소금 양으로 또는 소금물 양으로 또는 농도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소금량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이에요.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소금량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 소금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더 많은데 5번째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이제 일 문제. 이제 일 문제. 자, 일 문제랑 그 다음에 물 채우기. 물 채우기로 하지 말고 그냥 물에 관한 문제라고 합시다. 물 넣기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또 구분 지어줄 수 있는데 별건 아니고 우리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A가 있어. A는 어떤 예를 들면 특정한 똑같은 양의 일이 있어요. A는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일이 걸렸어. 10일. 자, B는 그 일을 하는데 5일이 걸렸어요. 얘는 10일, 얘는 10일이 걸렸어. 10일이 걸리고 얘는 5일이 걸렸다고 합시다. 10일이면 얘는 10일, 얘는 5일 걸렸어. 누가 더 일을 더 빨리 하는 거예요? B가 더 빨리 하죠? 자, 그래서 10일 동안 완성을 했어. 그럼 얘는 A는 하루에 1일에 그 일의 몇 분의 몇을 하겠죠? 1일에 10분의 1만큼만 하는 거야. 10일 동안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번 하면 이제 정확하게 1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B는 5일 만에 끝났으니까 하루에 1일에 5분의 1만큼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얘가 더 많이 일하는 거죠. 빨리 일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겠죠. 10분의 1, 5분의 1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그 일 전체의 양 있죠. 그게 정확히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일의 양을 기준 1 값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전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거야. 1. 전체 일의 양. 또는 이런 거야. 똑같은 건데 A 수도꼭지랑 B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 자, 그래서 A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더니 어떤 특정한 수조나 어떤 특정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A의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막 틀었더니 A는 수도꼭지 틀었을 때 7시간 만에 그 어떤 특정한 그릇이나 수조를 채웠다고 합시다. 7시간 만에 채우고 B는 예를 들면 6시간 만에 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그릇의 양이 또는 채워야 될 통의 양이 어느 정도 크긴지는 모르지만 A 수도꼭지는 1시간에 몇 분의 몇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에 7분의 1만큼 채우는 거죠. 7분의 1만큼. 그죠? 1시간에. 그 7분의 1씩 해가지고 7시간 채우면은 1시간에 7분의 1씩 해가지고 7시간 채우면은 전체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B 수도꼭지는 6시간 만에 채웠으니까 1시간에 6분의 1만큼 채우는 거야. 6분의 1, 7분의 1. 이거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물의 양, 넣어야 될 수조의 통 또는 그릇, 그 안에 다 채울 수 있는 그 물의 양을 전체를 1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물의 양 또는 전체 물의 양, 물이 있을 거야. 물의 양을 1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 기준을 미리 이제 1이라고 세워놓고 계산하면 쉬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 헤맵니다. 자, 그래서 7시간 만에 채우는 거랑 6시간 만에 채우는 거랑 누가 더 빨리 채우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채우는 게 더 빨리 채우죠. 그래서 얘는 1시간에 6분의 1만큼 채우고 얘는 1시간에 7분의 1이면 6분의 1이 훨씬 큰 값이잖아요. 더 빨리 채우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는 10일 만에 끝내고 B는 5일 만에 끝냈어.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얘는 하루에 10분의 1, 얘는 하루 1일에 5분의 1만큼 할 수 있죠. 자, 그럼 둘이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하면은 A, B 둘 다 같이 해버리면 A, B 둘이 같이 해버리면 1일에 얼마만큼 하겠어요? 1일에. 왜 A는 10분의 1만큼 일하고 하루에 B는 5분의 1만큼 일하니까 10분의 1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면 10분에 얼마입니까? 10분에 3.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하면 하루에 10분에 3만큼씩 일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이제 10분에 3만큼 일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합시다. 뭐 별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문제에서 결국은 이렇게 정하고 시간당 뭐 하루당 시간당 하루당 일의 얘처럼 뭐 5분의 1, 10분의 3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x를 붙여서 뭐 5분의 1x 또는 뭐 10분의 x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시간당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당 무례양을 x로 두고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말고도 뭐 우리 문제 요거 말고도 유형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뭐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해서 뭐 이긴 사람은 뭐 3칸 계단을 올라가고 뭐 진 사람은 뭐 한 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뭐 총 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뭐 몇 회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내는 뭐 그런 문제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좀 잘 이제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의자수하고 텐트수 관련된 문제 텐트 이런 것도 문제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텐트가 있는데 텐트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뭐 텐트 하나당 4명씩 들어가면 2명이 남고 뭐 텐트 하나당 5명씩 들어가면 뭐 텐트가 뭐 몇 개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텐트의 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를 낸다는데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의자 있죠. 교회 의자 길다란 의자 길다란 교회 의자에 뭐 4명씩 앉으면 몇 사람이 서 있어야 되고 5명씩 앉으면 정확하게 뭐 의자 꽉 차서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뭐 풀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뭐 아까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뭐 등산하는 문제라든지 원형 트랙 도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한 사람이 늦게 가고 한 사람 빨리 가서 속도가 빠른 사람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일찍 출발한 속도 느린 사람을 뭐 따라잡아가지고 뭐 가는 문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차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가 있는데 뭐 그 터널하고 기차 터널에 관련된 문제 문제 유형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문제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등산 원형 트랙 뭐 이런 문제 원형 트랙보다 뭐 등산만 해도 등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걸어가다가 뛰어가는 문제 이런 거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원가 정가 문제 그다음에 얘는 증가 감소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작년에 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남학생이 10% 늘어나고 올해 여학생은 5%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늘어났다. 자, 이때, 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소금물 농도는 약간 좀 문제 스타일이 이제는 좀 약간 올드한 축에 속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책에 요즘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농도 문제 나오면 요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 문제. 전체 일회량을 1로 두고 계산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뭐, 실제로 이제 활용 문제 푸는 방법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순서에 맞춰서 뭐, 미지수 세우기, 식 세우기, 그래서 식 세운 거 부등식 풀기 풀어서 해 구하고 해 구한 거 답 제대로 맞는지 뭐 확인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에 맞춰서 푸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습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